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강좌에 이어서 키프레임 종류에 대해서 좀 더 구분 지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간단하게 키프레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선형 키프레임을 작성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작성을 하면요, A번 이 마른 목골에 키프레임이 작성이 되는데요. 이 같은 경우는 스피드 그래프를 아예 제어하지 않고 속도가 일정할 때 이런 선형 키프레임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키프레임이 되겠고요. 이 B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보셨을 때 마치 왼쪽을 가르치는 화살표 같기도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왼쪽을 가르치는 화살표 같습니다. 사실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키프레임의 중앙을 기점으로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, 왼쪽의 이 모양은요, 선형입니다. 선형. 다시 말해서 이 키프레임의 왼쪽 영역은 선형을 유지하지만 오른쪽 영역은 고정 키프레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. 네. 얘 같은 경우에는 예, 왼쪽도 배저고 오른쪽도 배저인 겁니다. 예.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선형이지만 오른쪽은 배지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직접 적용을 해봐서 어떤 동작을 해야 이런 키프레임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지금 A번 선형 키프레임이죠.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요, 홀드를 시키겠습니다. 토글 홀드 키프레임 체크를 하시면은, 자, 이런 형태로 B번에 왼쪽은 선형이지만 오른쪽은 고정 키프레임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,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작성했을 때는 이 시간 보관을 사용해서 이 두 점 가운데에 보관을 처리해 주질 않습니다. 프레임이 생기지가 않죠.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딱 떨어지는 이런 모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플리커 같은 거 제작하실 때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이 2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2번 같은 경우에는, 자, 왼쪽을 가르치는 모양 같처럼 보이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은 선형이고 오른쪽이 배지어일 때 발생하는 거고요.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. 오른쪽이 선형이고 왼쪽이 배지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한번 키프레임을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제가 이 두 번째 키프레임의 보관을 배지어로 활성화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, 자, 왼쪽 영역에는 저 배지어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2번의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어 있죠. 마치 오른쪽 방향을 가르치는 것처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. 왼쪽에만 배지어가 적용됐고 오른쪽은 선형이기 때문에 이 선형 키프레임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선형으로 유지를 하지만 이, 이 키프레임의 왼쪽 영역은 여기 이 영역은 배지어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키프레임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. 반대의 경우를 좀 알아보죠. 자, 얘를 좀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. 리니어로 변경을 해주고요. 자, 컨트롤 클릭하시면 됩니다.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제 자동 배지어가 활성화가 되고,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번 클릭하면은 리니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오른쪽에 이번에 보시면 오른쪽 배지어를 제어할 겁니다. 요 녀석. 자,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요. 보시다시피 이 2번과 마찬가지로 뭐 2번이라고 보기 그렇죠. 이 키프레임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이 됐죠. 의미가 뭐겠습니까? 왼쪽에 이 선형 키프레임과 여기까지 왔을 절반을 나눴을 때 이 왼쪽 영역도 다 선형이라는 겁니다. 대신 이 이후부터 오른쪽 키프레임 요 절반은 배저 영역으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마치 가르치는 키프레임이 되는 거죠. 다만 이 중앙을 두고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 선형 키프레임, 그 다음에 홀드 키프레임, 그 다음에 이제 배지어 키프레임을 알아봤습니다. 이렇게. 자, D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D번은 그렇죠. 양쪽 다 변형이 있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. 양쪽 다. 바꿔보시면요. 이렇게 양쪽 다 의미를 합니다. 자, 스피드 그래프를 가서 보시면 얘도 이렇게 제어를 해보시면요. 얘도 제어를 해보시면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이 키프레임 모양은 크게 연연하지 않고도요. 그냥 사용하셔도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. 자, 이 홀드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 절반은 선형이지만 절반은 홀드일 경우에 이때는 이런 형태로
표시가 됩니다. 아까 봤을 때는 여기서 홀드 키프레임 활성화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됐었죠. 자,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만약에 배지어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? 예, 그러면 그냥 이 중간 키프레임으로 됩니다. 다만 이 오른쪽은, 자, 여기 이 상태에서 한번 홀드 키프레임 활성화해 보죠. 예, 자, 이런 식으로, 자, 예, 왼 반은 절반은 배지어면 절반은 홀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. 이런 형태로.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홀드 키프레임 모양으로 변하지 않았는데도 홀드가 활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D번, 이 D 모양의 키프레임이더라도 홀드 키프레임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 절반을 기준으로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. 자,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 자동 배지어라는 키프레임이 있습니다. 이 동그란 거. 요 같은 경우는 곡선에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요. 여러분들이 뭐, 자,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커브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두 번째 키프레임만 좀 수정을 해서, 예, 뭐 이런 식으로 꺾이는 구간을 만들겠습니다. 자, 뭐 이런 식으로 꺾이는 구간을 조금 더, 예, 짧게 꺾죠. 이렇게. 예,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요. 이게 지금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. 선형으로. 이 동선에 대한 선형이 아니라 이 시간, 예, 스피드, 속도에 관련된 선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 저희가, 자, 시간 좀 줄이죠. 예, 이 키프레임의 간격을 좀 잘 보세요. 이때 이 두 키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꺾이는 구간 있죠. 이 부분에서도 속도가 아주 일정하게 리니어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하시면요, 예, 이런 식으로, 예, 자동 배지어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. 자동 배지어. 자, 예,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구간이, 키프레임 구간이 약간씩 벌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좀 지나치게 많이 꺾이고 그 선형이지만 좀 지나치게 많이 꺾인 이 구간을 계산을 해서요, 키프레임을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 간격들을 조정을 해줍니다. 조금 자연스럽게. 뭐 큰 차이는 없죠. 큰 차이는. 예, 근데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변환을 해주는 게 이 자동 배지어 프레임입니다.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자연스러운 커브를, 이 양쪽 벨로시티에 맞춰진 자연스러운 커브를 구현을 하셔야 될 때는, 예, 이렇게 자동 배지어를 활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기능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.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자동 배지어를 활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키프레임 5가지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키프레임 모양이 바뀌더라도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스피드 그래프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. 예,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.